봐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한쪽 다리 인공관절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한쪽 다리마저 다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지팡이 없이 길을 나섰다가 무릎 통증 때문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셨대요. 그래서 지팡이에 더 의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은 이렇게 잘 걸으시죠? 식단 개선과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를 먹었더니 이제는 지팡이 의지하지 않아도 걸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주인공인데요. 예전에는 관절염 때문에 계단에 오르다가 주저앉아서 온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바꾸고 했더니 너무 좋습니다. 관절 건강을 개선했다는 두 사람인데요. 두 사람의 일상을 바꾼 그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시간의 비밀을 찾아 2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주 전 병원을 찾았던 두 사람입니다. 당시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엑스레이와 적외선 체열 검사 등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2주 전 김택래 씨 상태는 어땠나요? 엑스레이를 보니까 부분 인공관절을 어머니가 예전에 지금 십몇 년 전에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 다 그냥 붙어져 있어 보이고 좀 좋지는 않죠.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부어 있는 부분이 얘보다는 좀 더 여기 확실히 심하네요. 무릎 주위에 근육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 다 근육이 너무 없으니까 잡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무릎을. 이게 이제 지금 요 체열을 보게 되면은 원래 요거보다 좀 더 진하게 빨갛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체열 자체도 떨어져 있고 그나마 이제 왼쪽이 더 아프시니까 오른쪽으로 조금 더 디뎌지는 역할을 좀 하네요. 그래서 더 왼쪽으로는 덜 디뎌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김택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10년 전에 굉장히 인공관절을 일찍 하셨어요. 인공관절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절염 단계를 측정하기가 좀 힘들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 2, 3, 4단계 중에서 4기거든요.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은 김택래 씨. 다리의 혈액순환도 저하된 상태입니다. 박지원 씨의 2주 전 상태는 어땠을까요? 엑스레이 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 아하, 이런 것들이 관절 소견이 좀 있구나 이런 거를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열 검사라는 걸 했어요. 체열 검사. 원래 여기 이제 뻘겋게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근육도 빠져 있고 이쪽으로 힘도 덜 가고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박지원님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단계로 따졌을 때는 3단계에 해당하시는 절대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력이 좀 떨어져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염이 똑같이 3기가 있더라도 내가 좀 더 불편감을 느끼는구나. 증상을 심하게 겪고 있는 분이거든요. 박지원 씨는 퇴행성 관절염 3기에 근력이 부족하고 혈액순환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추가로 염증 수치를 알아보기 위한 혈액검사와 관절 통증 지수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증상 22가지를 점수화해 통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자가 진단법입니다. 검사 결과 김택래 씨는 급성 염증 수치가 높고 관절 통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는데요. 박지원 씨 역시 염증 수치가 매우 높고 관절 통증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관절 기능 괜찮을까요? 근력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머니가 어느 정도 근력이 떨어져 있고 어머니가 이제 몸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는 30초 동안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하체 근력 테스트고요. 두 번째는 한쪽 다리로 서서 몇 초를 버틸 수 있는지를 통해 무릎의 기능과 균형 감각을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우선 두 사람의 하체 근력을 먼저 알아봤는데요. 너무나도 힘겨워 보이는 두 분, 테스트 결과 각각 5회, 4회 성공으로 근력이 90대 수준입니다. 충격인데요. 이어서 균형 감각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위태위태한데요.
결국 7초 만에 발이 땅에 닿고 말았네요. 네, 제가 환자분들께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드렸어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영양 섭취를 우리가 보통 하면서 염증도 어느 정도 줄여줘야 환자분들이 많이 걸으려고 하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해요.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쭉 한번 2주 동안 따라오신 다음에 얼만큼 좋아졌을지 저도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인도 고산지대나 아프리카 등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보스웰리아 나무 수액을 굳힌 것이 보스웰리아 추출물인데요. 2년에 한 번 아주 극소량만 채취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스웰리아는 현재 미 국립보건원에 관절 건강 소재로 소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되어 있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스웰리아 속 보스웰릭산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염증을 차단하고 억제하여 연골세포의 생존율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젠 내 몸을 바꾸고 싶어요. 건강하게. 식습관 개선, 운동, 보스웰리아 섭취를 통해서 관절염 극복에 도전한 두 사람. 과연 김택예 씨와 박지원 씨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이제 내 몸을 바꾸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도전 첫날 김택예 씨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고 무릎이 화끈화끈하니 더워 죽겠네. 보호대를 해도 조그만 걸으면 다리가 후끈후끈해서 부채로 열을 좀 식혀야 돼요. 택예 씨는 13년 전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만큼은 수술 없이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데요. 그래서 도전을 시작하며 꾸준히 챙겨 먹기로 한 것이 바로 보스웰리아입니다. 무릎 관절 염증도 줄여주고 통증도 줄여준다고 해서 2주 동안 잘 챙겨 먹고 도전할 겁니다. 아직 도전 첫날이라 그런지 집안이라는 게 불편해 보이는데요. 택예 씨는 이럴 때마다 그리운 얼굴이 하나 있답니다. 우리 아저씨가 웬만한 거는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저씨가 저를 버리고 가신 지가 한 4년 됐어요.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고 슬퍼요. 에휴, 당신이 있을 때는 당신이 아프다면 다 다리도 주물러주고 병원도 다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 나 혼자야. 다음에 당신 따라갈게. 당신 만나러 갈 때는 두 다리 다 깨끗하게 나눠서 달려서 당신한테 갈게. 그때까지 기다려. 여보 사랑해. 택예 씨의 든든한 지팡이였던 남편도 아내의 도전을 응원할 겁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택예 씨, 식사 준비 중인데요. 얇게 썬 가지를 팬에 구운 후 삶은 달걀과 새싹 채소, 토마토를 그 위에 올린 가지 토마토 카나페입니다. 이렇게 차려진 식사를 예쁜 손주들과 함께 한다는데요. 맛있어. 할머니 뭐 먹어? 할머니 건강해지려고 저 가지하고 토마토하고 야채하고 만든 거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가지와 토마토를 이용한 관절 건강 식단입니다. 아 맞다. 할머니 이거 먹어야지. 그래 이거 먹어야지. 아이고 고마워. 할머니를 위해 손녀가 챙긴 건 다름 아닌 보스웰리아인데요. 손녀 덕분에 도전 시작 후 잊지 않고 섭취 중이랍니다. 할머니 그거 먹으니까 좋아? 보스웰리아 먹으니까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 할머니 무릎 안 아파진다니까 다행이네. 아이고 우리 이정이 이쁘네. 며칠 후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요. 춤을 추는 건 아니고 운동을 하는 거랍니다. 먼저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선 후 양손을 허리 위에 두고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양팔을 번갈아 가며 반대쪽 바닥을 향해 찔러주는 하체 근육 강화 찌르기 운동인데요.
운동 후엔 잊지 않고 보스웰리아를 섭취하는데요. 보스웰리아를 먹고 나서 무릎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집안일을 하거나 손주들을 봐줄 때 확실히 편해졌어요.